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식 강의하는 김민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지난주에 그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 조금 연장해서 이 등기 완료 통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거 약간 혼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별도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타이틀이 이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 및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그럼 일단 등기필 정보, 지난주에 봤지만 개념 좀 간단하게 본다면 등기필 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될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에 작성한 정보를 말합니다. 이랬는데 여기서 제일 필요한 말은 새로운 권리자죠. 새로운 권리자가 나올 때 그 사람한테 당신 그 등기상의 권리자가 됐다라고요. 등기관이 권리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등기 권리증이라 했죠. 그런데 모든 등기할 때 이게 다 작성 통지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고 그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요. 이 요건이 갖춰지는 그런 등기들을 봐보니까 보서지가 추가더라.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하등기, 권리자가 추가됐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다 확인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등기 완료 통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 등기 완료 통지라는 말은 뭐냐라고 할 때 그냥 그대로 해서 가면 돼요.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권리증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등기가 완료됐다라는 사실을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통지하겠냐고 할 때 당연히 주체는 등기관이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통지하느냐? 등기 끝났다고 알려주는 것을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이때 우리 규정은 신청인 및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신청인에게는 당연히 하는 거고 신청인 플러스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눠봐야 됩니다. 신청과 나머지로.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자 이제 이 신청인에 해당하는 것은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것은 신청인이 아닌 등기 명의인 여기다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자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인데 여기 봐보면 자 공동 신청에서 등기 권리자다. 등기 권리자 신청인이잖아요. 그럼 공동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에게는 통지 안 해요. 공동 신청했을 때는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이 공동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는요. 등기필 정보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등기필 정보도 주고 등기 완료됐다라고 통지도 해주는 거야. 같이 하는 겁니다. 한 장에다가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이래가지고 같이 한 번에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동 신청에 있어서 등기필 정보를 부여받지 않는 등기 권리자. 그러니까 권리자가 됐지만 이게 등기필 정보 받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신청 안 했다거나 이랬을 때.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는 등기 끝났다라고 통지는 해준다 그 말이에요. 당신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다라고 통지해준다. 그 다음 단독 신청에 있어서의 신청인. 이 단독 신청할 때 신청인이 단독 신청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등기 끝났다고 그 사람에게 통지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소유권 상속 등기를 했다면 상속 등기 이거 단독 신청이란 말이에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단독 신청이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단독 신청이니까 그 사람에게 통지해서 당신 신청한 등기 맞춰졌다라고 알려줘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4, 5, 6번 이 4, 5, 6번 이거 학생 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승수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했을 때 등기 의무자 자 승수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을 했을 때 그때 등기 신청한 사람이 등기 의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자에게 통지해줘라. 그 다음에 대위 채권자가 등기 신청했을 때 그때 대위자 우리 채권자 대위라고 말하잖아요. 그 대위 채권자에게 통지해줘라. 신청한 사람이니까. 그다음 관공서 촉탁 등기에서 관공서. 자, 촉탁이라는 말은 신청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공서가 신청을 한 거니까 관공서에 통지해줘라. 그래서 여기 나온 6가지는 전부 다 신청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청인 외의 사람에게 통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신청인이 아닌 등기 명의인. 자, 신청인은 아닌데 그때 등기 명의인. 이 사람한테 통지할 때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봐보면 첫 번째 자, 승수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했을 등기 권리자.
여러분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등기는 등기 권리자에게 맞춰지잖아요. 이때 이 등기 권리자한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 안 해주죠. 왜냐하면은 이 권리자가 등기 신청 안 했으니까. 이렇게 권리를 취득했지만 등기필 정보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 명의로 등기 마쳤다라고 이 등기 권리자한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했을 때 등기 권리자한테 해준다 했지만은 조금 전에 여기서요.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했을 때 등기 의무자에게도 통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등기 의무자는 신청인이니까 이때 등기 의무자한테는 통지해 주는 것이고 이때는 그 다음에 여기서 승소한 의무자가 등기 신청했을 때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 준다는 것은 이 권리자 명의로 등기 맞춰졌으니까 이게 당신 알고 있어라 라고 통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해준, 둘 다 해주는 거죠. 다음 대위 채권자 등기 신청했을 때 등기 권리자에게 해라. 조금 전에 채권자 대위 신청했을 때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통지했잖아요. 대위 채권자에게. 근데 이 권리자한테도 해준다 그 말이에요. 당신 명의로 등기 맞춰졌으니까 알고 있어라. 다음 세 번째, 직권을 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그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한테 해줘라. 이렇게. 이 사람들도 이 세 가지 경우 있잖아. 1, 2, 3번 세 가지. 1, 2, 3번 세 가지는 등기상에 이렇게 권리자가 나왔는데 그 권리자들한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 안 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 안 해준 대신에 당신들 명의로 등기가 맞춰졌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 거죠. 공통점은 자 새로운 권리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 안 해줬어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 명의로 등기 맞춰졌다라고 알려 통지해준다 그 말이에요. 4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신청에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나 확인 제도로 제공한 신청했을 등기 의무자다. 원래 여러분 공동 신청했을 때 등기 의무자에게는 원래 통지 안 해줘요. 등기 완료 통지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걸 제공하지 못하고 확인 제도나 확인 정보로 대신했다. 그 법무사한테 나 등기 권리증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5만 원 주고 확인 정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등기 다 맞춰졌을 때 등기 의무자에게 통지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원래 공동신청에서는 등기 의무자에게 통지 안 해준다. 그런데 그 등기 의무자가 만약에 등기 정보를 제공 못했다. 그래서 확인 제도나 확인 정보로 대신했다. 그랬을 때에는 등기 의무자에게도 통지를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알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등기 완료 통지하는 거, 등기 완료 통지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 기출문제 하나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봤던 것을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자,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자는 자, 여기서요. 등기 완료 통지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 등기 완료 통지는 신청인 및 일정한 자한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에서 자, 등기 의무자에게 해줘라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했으니까 이때 등기 의무자는 신청인이죠. 신청인이기 때문에 통지해준다. 맞네요. 두 번째, 관공서가 촉탁한 등기에 있어서 관공서다. 이 촉탁이라는 말은 신청이니까 그러니까 신청이니까 신청인이 관공서다. 그럼 관공서에게 통지해야 되죠. 그래서 1번, 2번은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지금 이거예요. 그다음 3번. 자, 미등기 부동산의 체업은 제한 등기 할 때 등기한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의 등기 명의인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맞춰졌어요. 그런데 그게 직권으로 맞춰진 거죠. 그럼 직권으로 보존 등기가 됐을 때는 그 보존 등기 명의인한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 안 해주잖아요. 대신에 보존 등기 명의인에게 네 명의로 등기 맞춰졌다라고 통지해 줘야 돼요. 다음 네 번째,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신청에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 의무자다. 여러분, 원래 등기 의무자에게는 등기 완료 통지를 안 해주잖아요. 등기 다 끝났을 때 등기 권리자에게는 통지하지만 의무자에게는 통지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의무자가 만약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 못하고 하지 않고 확인 정보로 대신했다. 법무사에게 5만 원 주고 이게 확인 정보 썼다. 이랬을 때는 등기 의무자에게도 통지를 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신청인 아닌 등기 명예를 통지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 5번.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 변경 등기에서 그 등기 명의인에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이죠. 여기서 그럼 직권으로 주소 변경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등기 명의인에게 알려줘야 될까? 강남구 서초동에서 서초구 서초동으로 바뀌었을 때 그에 따라 등기 명의인 주소 변경 등기 했다고 등기 명의인들에게 다 굳이 알려줄 필요 있는가?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러이러한 경우에 통지해라라고 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5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봐도 이 경우는 알려줄 실익이 없어요.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인 것을 굳이 주소 바뀌었다고 통지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등기 완료 통지와 관련돼서 봐야 될 것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등기 완료 통지하고 등기bil 정보가 이게 약간 혼동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세요. 같이 봐서 들으면 그러면 충분하게 더 비교가 되니까 확실하게 실력이 남을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